금리가 치솟고 바이백이 취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했던 거고요. 한 사무관의 이야기 그런 곳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고 사라졌다가 반나절 만에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예고드린 대로 권영철 대기자가 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부담을 팍팍 주고 있어서. 아니 사실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는 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이랬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더 중요한 건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하여튼 어제 하루는 롤러코스터 탄 듯이 취재하셨죠? 사실 소동이 김현정 앵커가 모두에 소개를 했던 대로 오전에 일단 그 유서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좀 복잡한 하루였죠. 뭐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언론들도 취재 경쟁이 뜨거웠고요. 그 와중에 아까 소개했던 대로 온갖 찌라시들이 막 나돌면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찌라시가 하나 오더니 그 다음에는 보도까지 오보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찌라시를 그냥 가감없이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냥 그 정도면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경찰이 지금 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망한 거 아니냐는까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도까지 하는 걸 보고 야 너무 참 언론이 가볍구나. 천박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이 사과문을 냈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 재민이를 무사하게 돌려보내주신 경찰과 소방당국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친구들도 호소문 냈고요. 호소문을 이제 오늘 낸다고 하고 어제도 입장을 밝혔어요. 호소문은 밤에 냈어요. 밤에 나왔습니까? 밤에 냈고 내용...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동안 침묵해 왔잖아요.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부총리는 신 사무관에게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기자회견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호소문으로 대체를 한 건데 그 내용은 대충 뭐였습니까? 호소문 내용은 아마 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좀 가짜 뉴스들, 뉴라이트 출신이라거나 국가의 기밀을 빼내서 돈벌이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퍼뜨리는 걸 멈춰달라. 아까 호소를 한 부분, 그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별일이 없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사실은 한 거잖아요. 한 거지만 그래도 생명에 지장 없이 발견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선택을 하려고 한 거죠. 목에 찰과상까지 그러니까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과정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시도까지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개인의 불안한 심리에서 오는 그런 행동들이었을 텐데 그런 걸로 보여요. 어쨌든 별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경찰이 신 전 사무관 친구의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서서 한 모텔에서 무사히 발견했다는 그 점이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 전 사무관이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언론의 취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족과 지인들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기자지만 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 전 사무관의 부모도 하나뿐인 아들이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도대체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진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에요, 결국. 잠깐 신 전 사무관의 주장 왜 지지를 받지 못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좁혀보셨어요? 이게 그 주장의 첫 번째 이렇게 주제를 보자면은 신 전 사무관이 과연 공익 제보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우리가 대표적인 공익 제보자로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을 꼽습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정비리를 고발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분들이기도 하고요. 신 전 사무관은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제보자는 분명 아닙니다. 예. 야당의 주장처럼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공익제보자 신분이 아닌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처음 폭로를 하면서 특정 학원을 유튜버 영상 배경에 넣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면서 후원해달라고 한 것도 공익제보와는 성격이 멀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뭐 어디다 신고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공익제보자를 인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이게 폭로의 방식도 그럴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주장한 내용이 공익제보에 타당한 어떤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은 뭐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셨어요? 지금 그 주장한 내용들. 그 두 번째가 이제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 부분만으로 전체를 재단했다는 점이 아마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요 점에 주목해야 될 텐데. 김 전 부총리가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이나 한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어요.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이슈들도 국채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거시경제,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당시에 여러 의견이 논의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재부 다른 국장들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기재부의 A 국장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코끼리의 다리나 코 등 한 부분만을 코끼리라고 하는 격이다. 국고국 입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재단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의 B 국장은 초임 사무관 시절에는 자기 업무에만 매몰돼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제 잉여금을 나누는 과정은 항상 1차관과 2차관이 싸우고 서로 의견 나누고 조율한다. 재정정책 전반을 안 보고 국고국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밖에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발표한 그 내용의 진위, 뭐 진실성 혹은 이 사안의 중요성 이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권영철 기자가 주셨네요.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한 것이 다 팩트일 수 있어요.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다만 그렇죠. 김동연 부총리는 이 사무관이 본 그것은 전체의 일부다. 진실이었어도 일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건 뭐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서 조율을 하고 다시 싸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그 전체 그림을 이 신 전 사무관은 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임 사무관이 전체를 보기는 사실 어렵죠. 자기 업무만 매몰돼서 바쁠 텐데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결국 담당 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보자면은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카드가 2개 아닙니까? 2개죠.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2가지인데 2개가 다 불발탄입니다. 이 불발탄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그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상태인데요. 손 의원은 삭제된 글에서 신재민이 기껏 들고 나온 카드는 불발탄 2개다. KTN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불발탄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손혜원 의원의 불발탄 표현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아마 표현이 과하다 보니까 삭제했겠죠. 어쨌든 KTNG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 교체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국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대로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2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본 거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신 사무관의 폭로가 연이어 나오자 전문가들이 곧바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행 차현진 부산본부장은 페이스북에 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듯하다면서 결론적으로 바이백은 채권 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이질 뿐 국가 채무 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바이백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한 실무자였다는 거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도 국채 발행과 상환 계획이 있고 채권 투자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바로 계획에 없던 국채를 상환하면은 정부는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수석 부의장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예.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사용했다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기 악화를 부추겼을 것이다. 예, 그런 예. 악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밖에도 신전 사무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도 예. 공익 제보의 성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또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의 입장에서 본 일부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건강한 토론을 뭐 김동연 전 부총리나 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막 정치적으로 흘러버리고 거기 보수 진보 언론이 싸워버리고 뭐 이러면서부터 더 좀 이상하게 묘하게 왜곡된 면이 있어요. 좀 그런 점도 있고 특히 SNS 등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최순실 씨의 행적을 폭로한 고영태 씨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고영태 씨의 폭로는 이미 최순실 씨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고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과정에서 예. 최순실 씨의 형태를 밝혀준 보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은 신재민 전 사무관 혼자의 폭로고 예. 뒷받침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그러면서 본인이 좀 불안한 심리가 되고 어제 그런 행동까지도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이제 어제 밤 늦게 이게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예.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수했던 한 친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까지 겪었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예.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호소문을 낸다. 예. 두 번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법인 민변에도 사과의 말씀을 정한다. 예. 이게 이제 신 전 사무관이 그래서 남긴 게 민변이 뭐 자기 변호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께서도 누구보다 무척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있다. 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동기와 과정에서만큼은 신 전 사무관이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다. 사회적인 진보를 한 발 이룬 시점에서 그가 하려 했던 내부 고발 역시 과정과 의도가 선하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공익성이 있는데 너무 한 사무관과 정부 전체가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폄하하지 말아 달라. 순수한 그러면서. 뜻만 알아달라는 예. 얘기인 것이고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여러 가지 제가 짚었듯이 예. 진위를 따지기에는 사실 좀 너무 한 단면만을 잘라서 얘기했다. 일부분만을 봤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어제 막 소문으로 돌던 게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체크. 네. 뭐 일베란 소문이 있었는데 친구들 얘기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었고 전혀 아니다. 교육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거. 예, 요게 하나 돌았었고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 뭐 속한 거 아니냐, 혹은 그것도 총선 전혀- 같은데 나가려고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아우, 전혀 뭐 그런 순수한 전혀 마음이라는 아닌 거. 거죠. 이 친구들도 저는 이 한 가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준 것 중 하나가 대학 때 선후배들이 이런 호소문을 낸다는 자체가 신 사무관이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